안녕하십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서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꼭 알아야 할 친환경 인증제도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 인증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의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개정사항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안전식품 제공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무농약 인증과 유기인증을 받은 원료를 100%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농약 인증 농산물, 유기인증 농산물과 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100% 사용해야 하며 전체 원재료 중 무농약 농산물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율 계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은 제외합니다. 제품 중량의 5% 비율 내에서 친환경 농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식품 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의 보관, 가공, 세척, 포장 및 운송. 모든 공정에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의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모든 부위에 인증 표시와 문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원료의 70% 이상이 무농약 농산물인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주표시면 이외의 표시면과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무농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농약 원료가 70% 미만으로 특정 원재료로 무농약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무농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원재료 함량을 %로 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70% 이상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신설하여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95% 이상, 70% 이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유기 농축산물을 70% 이상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 인증 대상이며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비유기원료와 첨가물을 3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첨가물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추가한 물과 소금은 원료 비율에서 제외합니다. (30%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유기 원료와 동일한 품목의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70% 감자칩을 가공하면서 30% 내에서 비유기 감자를 혼합하여 가공할 수 없습니다. 30%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유기 원료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량만 생산되어 필요할 때 조달할 수 없는 원료나 유기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 원료 등이 해당되며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기 원료를 70% 이상 사용한 인증품의 경우에는 95% 유기 가공식품 인증품과 달리 인증 로고, 표시와 유기농 감자칩 등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0% 이상 유기원료를 사용하였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주표시면 외의 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있으며 70% 미만인 가공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축산물인증이 유기 축산물인증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별도 관리되며 친환경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8월 28일부터는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인증품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료 수거 절차와 방법 등의 오류가 있을 때, 시료가 오염되었을 때, 고민된 시험법을 따르지 않고 분석했을 때, 검사 과정 또는 결과 판정의 오류가 인정될 때, 30일 이내에 동일 인증품이라 판단할 수 있는 인증품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은 검사 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인증 의무 교육 이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신규 인증 사업자는 3시간, 갱신 사업자는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신규, 갱신 모두 2시간으로 교육 이수 시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2년에 한 번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했거나 2년 이내 친환경 농업 관련 강사 활동 이력이 있으면 최근 4년 이내 교육 이수증도 인정됩니다. 여섯 번째, 인증사업자가 2회 연속 초과하여 동일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인증 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사업자는 이 인증기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 연속 3회 이상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은 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 enviag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인증품의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친환경, 무농약, 유기문구와 표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 용기, 제품 판매대, 표시판, 거래납품서, 음식점 메뉴판,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광고하는 곳 모두 유사 표시가 금지됩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신청할 수 없었던 기존 규정에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인증을 신청할 수 없고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정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합성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인증 표시의 제거나 정지 등 행정 조치 중에 있는 경우나 친환경 농업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9번째,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고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 등에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합성 농약이 검출되는 위반 사항이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있은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판매 금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된 법령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과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친환경 인증. 꼭 알아야 할 친환경 인증제도 개정 사항을 지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